계속 써도 돈이 쌓임 24화. 사장님, 특이사항 보고입니다. 특이사항이라? 비서가 특이사항이라고 가져다 준 거라면 하나밖에 없다. 진호와 관련된 일일 것이다. 이번에는 또 무슨 빅뉴스야? FX 시장 거래 계좌를 열고 싶다고 했답니다. 뭐? 갑자기 FX를? 거기를 열어달라고 한다는 건 설마... 베테랑답게 황대훈 대표는 빠르게 머리가 굴러갔다. FX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 그리고 지금 진호가 들고 있는 자금은 2,500억. 그걸 국내 증시에서 한 번에 운용하다 선을 잘못하면 금감원이 쳐들어온다. 대형 증권사도 무서워하는 것이 금감원이지 않던가. 그래서 진호가 다른 곳에다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았다. 나 참, 그냥 쉬어도 될걸. 500억을 2,500억으로 불려놓았으면 그냥 1년 내내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호? 이 녀석은 참 한결같다. 사람이 소나무 같달까? 길드에서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애정을 가지면서 관리를 해왔다. 그러니 가끔 진호가 로그인을 하지 않을 때마다 길드원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냥 쉬는 법이 없다. 게임에서도 그렇듯 늘 뭔가를 찾아 헤맨다. 본인 말로는 도파민 거리를 찾는다나 뭐라나. 근데 FX면 장기적으로 넣어둘 생각인가? 외환 시장에 왜 그리 많은 돈이 모였을까? 그건 장기적으로 돈을 넣어두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FX가 단타를 치기에도 참 좋은 시장인 건 맞다. 보통 증시는 일정 시간 동안 문을 닫지만 외환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 까닭이다. 그래서 광운증권에서도 FX 부서가 따로 있어서 24시간 동안 트레이더들을 교대하며 거래를 한다. 하루에 0.1%씩이라도 먹는 것이 프랍 트레이더의 목표이지 않던가. 아쉬운 건 외환 시장의 변동률은 하루 평균 1, 2% 내외로 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다. 그렇다고 2,500억이나 되는 돈으로 레버리지를 당길 것 같진 않고 250억이면 모를까. 2,500억으로 레버리지를 당기려면 프라임 브로커가 필요한데 조 단위의 돈을 쉽게 대출해 줄 리 없었다. 거기다 증거금 마련까지 생각하면 어지러워진다. 이거 계좌 열려면 며칠 걸리지? 예, 최대한 빠르게 한다면 시일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럼 이틀 안에 열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리고 임원들 좀 불러봐. 논의할 게 있으니까. 넵. 진호는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길을 막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대표로서, 길드장으로서 막힘없이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오직 정진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광운증권 역사상 최강의 팀을 만들어둬야 할 것 같았다. 팀장님 빨리 오셨네요. 아, 네. 다행히 얘기가 잘 끝나서요. 부장님도 최대한 빠르게 계좌를 열어주신대요. 매수는 다 하셨나요? 네.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최대한 가격에 영향이 없게 분할 매수했고요. 고생하셨어요. 그럼 일단 대기하도록 하죠. 나는 팀장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이혜린 대리님이 들어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를 가지고 왔다. 팀장님, 오늘도 파이팅! 네, 대리님도요. 그렇게 여유로운 자세로 모닝커피를 한 모금 호로록 마셨다. 지금 다른 팀들은 장이 열리자마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클릭하며 열심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팀은 한산하게 화면만 바라보는 중이었다. 그리스랑 우리나라 시간차가 7시간이었지? 거긴 현재 새벽 시간. 또한 그리스가 진짜 디폴트를 터뜨리려면 상환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시일이 좀 남은 상태였다. 우리가 너무 일찍 들어갔나? 혹시 내 예상을 깨고 디폴트가 안 터지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내 직감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럼 최소 며칠은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거네. 아마 그리스가 시간을 더 달라면서 상환일자를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린 변동사항이 없으니 할 것도 없는 것이었다. 공부라도 할까? 나는 공부를 위해 사둔 투자 서적을 하나 꺼냈다. 투자자들의 바이블이라는 책.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의 저자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기업의 가치를 봐라. 당장의 가격보다 오직 가치만을 추구하라.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단기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라. 단기 투자는 투기다. 즉,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상하게 양심이 찔리는 이 기분.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알겠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가치가 좋아도 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장기적인 수익보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도 가치 투자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10년, 20년, 많으면 30년까지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다니 난 고개를 저었다.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추구하는 건 모든 거물 투자자가 말하는 가치 투자가 아닌 도파민 투자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프랍 트레이드 부서는 가치 투자를 혐오한다. 그래도 시간이 훅 갔네. 어느새 시간은 12시가 넘었다.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할까? 원래 이 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트레이더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팀장실을 나가기 전 우리가 매수해둔 종목들을 대충 확인해 보았다. 지금 신호가 원리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확 아따가. 나는 강렬하게 오는 신호에 순간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왜 지금 신호가 오는 거지? 그리스 사람들 앉아? 오늘따라 사무실이 춥다. 진짜 온도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팀원들이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무려 2,500억이다. 거기서 1%만 잃어도 25억. 프랍 트레이더가 보통 하루에 다루는 금액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액수였다. 근데 만약 숏을 친 것도 롱을 잡은 것도 잘못돼서 10%가 날아가 버리면 250억. 시끄러워 안대리. 죄송합니다. 긴장돼서 그만. 내가 프랩 트레이더는 멘탈을 키워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긴장하지 않을까요? 포지션 청산하고 회식할 때까진 참 좋았는데 눈 떠보니 총알을 아주 한가득 준비하고 다시 전쟁터에 떨어졌다. 그럴 땐 우리 팀장님을 봐. 모두 일제히 유리벽 너머에 있는 팀장을 쳐다보았다. 고고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그것도 투자 서적을. 와, 저런 분도 투자 공부를 하시는구나. 모르는 게 없으실 텐데. 그런 말이 있잖아. 겸손은 배움이라고. 끝없이 배우시는 거지. 전 2,500억을 시장에 던져놓으니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던데요. 저게 바로 리더의 참모습 아니겠어? 윗사람까지 우리처럼 벌벌 떨고 있어봐. 그럼 다 나가리 되는 거지. 하지만 이들도 알고 있었다. 지금 뭔 일이 터지려면 적어도 시장이 닫힌 뒤라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 새벽이니까 디폴트를 하든 고해성사를 하든 아직 시간이 남았지. 그럼 우리도 다른 거나 하고 있을까요? 그래야지. 다들 팀장님처럼 투자 서적이라도 읽어. 저런 분도 공부를 하시는데 말이야.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진짜야? 아니, 이 미친놈들이 진짜 터뜨렸어? 다른 팀 팀원들의 소리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과장님, 그리스가 아니라 IMF에서 성명문이 떴는데요? 상환일이 다가오자 IMF는 그리스 정부에게 먼저 상환 일자를 연기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리스 정부의 거절. 그들은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 진짜 터졌네. 그리스 디폴트. 미친놈들. 이번에도 정진호 팀장님의 말씀대로, 아니 예언대로 되었다. 여러분, 그때 뒤에서 들리는 성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모두 일할 시간입니다. KRX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내 증시 거래를 위한 감시 체계. 여기서 1차적으로 먼저 감시를 통해 걸을 건 거른다. 그런데도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징후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팀장님, KRX에서 방금 협력 감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금감원에 있는 특별 심리부였다. 하도 국내 증시를 벗겨먹으려는 놈들이 많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빡빡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 인한 증시의 성장이 완전히 억제되어 있긴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어디죠? 광운증권이네요. 또 광운증권이야? 광운증권. 차이나 쇼크 때부터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번 재난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먹은 곳이랄까? 그래서 내부 정보 거래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규제를 발표한 것을 가지고 내부 정보 거래로 몰아갈 순 없었다. 그래도 돈을 다 빼간 이후에는 좀 잠잠한가 싶더니 놈들이 오늘 아침 다시 움직였다. 2,500억을 하나에 몰아넣을 순 없으니 최대한 분배를 한 것 같은데 분할을 하긴 했어도 각 종목마다 꽤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 KRX에서 요청이 올만해. 하지만 직접 경고를 한다던가 제재를 먹일 만한 양은 아니었다. 시장 교란이 확실하다면 금감원이 나서서 거래 중지를 때려버릴 수 있겠지만 아슬아슬하게 라인을 타는 것 같은데? 정말 애매한 양이랄까? 딱 선을 넘지 않을 정도의 수량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넣어두었다.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 팀장이 누군지 궁금할 정도다. 금감원에 대해 빠삭한 사람인 건가? 웬만한 베테랑이라도 수량을 정확히 맞추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막상 별 움직임이 없네. 돈을 넣어두고 잠잠하다. 원래 주가 조작을 하려는 놈들은 펌핑을 시도하며 가격을 마구잡이로 올리는데 여긴 분할로 매수해서 최대한 충격을 줄였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다. 장이 닫히기 전에 갑자기 매도를 때려서 가격을 쭉 내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 움직입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움직이는 건 놈들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가 진짜 사고를 쳐버렸네. 지금 시장 전체가 IMF의 발표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차이나 쇼크에 이어 그리스의 디폴트라니. 심리적 위축으로 어딘가는 물량을 던지고 또 어딘가는 물량을 매입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상구 팀장은 그 교란종 같은 광운증권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스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특정 주식은 올랐고 특정 주식은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우연인 걸까? 여기만 수익을 내고 있잖아. 올라가는 곳에는 롱을, 내려가는 곳에는 숏을. 이들이 아침부터 잡고 있던 포지션이 맞았다.
그게 무슨 뜻이겠는가? 오늘 디폴트가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중국에 이어 그리스까지? 대체 여기 정보망이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나라 최대 증권사들의 동향만 봐도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단타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 가관인 것은 놈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이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거래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예리한 실력에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이건 누가 봐도 팀원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가 머리에서 모두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마법 같은 솜씨로. 대체 여기 지휘자가 누구야? 본격적인 거래에 들어가기 전 나는 팀원들에게 각자 분량을 정해주었다. 우리가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는데 매수 매도 타이밍 때마다 내가 팀장실을 뛰쳐나와 명령을 할 순 없는 법. 처음에는 그냥 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IMF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팀장실을 나와 팀원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신호가 왔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혜린 대리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물량을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거기서 수익이 나왔다. 혹시나 싶어 팀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던 중 특정 자리의 방향을 틀자 또다시 느낌이 왔다. 이번에는 서 과장님 쪽이었다. 과장님, 던지세요. 네.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나서 몸을 돌리려는데 뒷덜미가 찌릿하게 올라왔다. 과장님, 네, 지금 던지고 다시 사세요. 예? 얼른요. 네. 난 바쁘게 사무실 안을 돌아다녔다. 안대리님, 지금 사세요. 네. 팀원들은 내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면 긴장하다 명령이 떨어지면 우다다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댔다. 뭔가 오랜만에 레이드를 뛰는 기분이다. 거기서도 특정 패턴 때마다 공대장이 공대원들에게 지시를 실시간으로 내리지 않던가. 그걸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같달까? 안대리님, 다시 사세요. 네? 방금 팔았는... 안대리님이 망설이자 과장님의 호통이 떨어졌다. 안대리, 자, 버리라고 했지. 네. 죄송해요. 버튼을 잘못 누른... 긴장감에 실수를 하는 공대원이 나오는 것도 똑같았다.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다시 벌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린 수익률이라는 보스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레이드에, 아니 거래에 임했다. 드디어. 시장이 있으면 늘 끝도 있는 법. 장이 닫히고 나서 보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고 등은 푹 젖어 있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긴장했더니 목이랑 어깨가 완전 뭉쳤어. 저도요. 이런 미친 거래는 살면서 처음이었다. 한 번에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팀장님의 지시만 따라서 거래를 눌렀다. 팀장님이 발소리를 내며 다가올 때면 온몸이 긴장돼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단 1초도 늦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너무 긴장을 한 탓일까? 한 번씩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팀장님은 유하게 넘어갔다. 또 벌면 된다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이다. 그 덕에 긴장이 조금 풀린 것도 있다만 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쭉 빠졌어. 이게 도파민에 너무 절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아드레날린이 미친듯이 폭발해서 그런 건지. 한 번씩 실수할까 막 가슴 철렁여서 심장이 아파. 긴장도 됐지만 살면서 이렇게까지 도파민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 적이 또 있었을까? 무려 2,500억으로 이뤄진 단타였다. 그래서 장이 닫힌 뒤에도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얼마 벌었죠? 5%는 벌었어요? 5%가 뭐야? 35%. 35%나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진짜예요? 그냥 팀장의 지시만 따르며 손을 움직였을 뿐인데 2,500억으로 무려 900억 수익을 먹었다. 와,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진짜로 말이 안 된다고. 단타로 35%가 무슨... 진짜 미래를 보시기라도 하는 건가? 대체 무슨 근거로 판단을 내리시는 거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수익을 많이 먹은 건 정말 좋은데 진이 다 빠져서 손도 까딱 못하겠네. 프랍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로 체력이 방전되어 버린 건 처음이었다. 무슨 엄청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딸깍만 한 것인데도 말이다. 그런데요. 그때 팀장님이 뒤에서 나타났다. 머리가 좀 아프신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계셨다. FX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아, 네. 갑자기 그건 왜? 불안한 생각이 엄습했다. 그럼 우리 계좌가 열리면 그땐 지금보다 늦게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오. 팀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팀장실로 들어갔다. 방금 오라고 하신 거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 그럼 우리 이제 24시간 동안 굴려지는 거예요? 헉.